네, 이 정도의 비율로 할 거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구조체가 뭐냐? 자, 구조체. 그래서 구조체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시스 이렇게 점 해가지고 x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50 이렇게 쓰고 엑시스 점 해가지고 y 포지션 해가지고 70 이렇게 점을 쓸 수 있는 거를 구조체라고 해요. 예.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별 의심 없이 이런 걸 쓰세요. 뭔가를 이렇게 딱 쓰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보통 여기다가 뭘 이렇게 또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넘파이나 그런 이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불러 들여와서 쓰는 그런 이제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은 다 구조체화돼서 이렇게 알기 쉽게 쓸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조체를 아마 파이썬을 배웠다면은 이게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C 언어에 사실은 그런 게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선언을 해주고 구조를 만들어주고 짜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C 언어에서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떤 구조체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조체는 일단 자, 452쪽을 한번 보실까요? 22-1 구조체란 무엇인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조체는 하나 이상의 변수, 포인터 변수와 배열 포함, 변수를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도구. 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자료형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 3개 딱 해놓으세요.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뭐였냐면은 자 인티저 해가지고 여기다가 num은 7. 자, 여기서 자료형은 이거였어요. 인티저. 네, 이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였죠. 어떤 형태인지를. 얘는 인티저니까 4바이트고 정수형이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구조체는 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앞에다가 이제 써줘야 되는 건데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는 뭐다? 항상 우리가 자료형을 썼던 여기. 그리고 이 뒤에는 항상 변수 같은 게 들어와야 돼. 변수나 이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요런 거나 이런 거 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뭐 이거 2개도 돼요. 뭐 이렇게도 되고. 근데 여기 그 대신에 여기 인트가 아니라 이제 구조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구조체 그래서 아까 여기서 썼듯이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구조체예요. 뭔가 이제 마우스 커서라고 예를 들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는 항상 x 좌표랑 y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걔는 떨어질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정보잖아요. 그죠? 음. 뭐 마우스의 X 좌표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자료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우스의 X 좌표, Y 좌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그 453쪽을 한번 봐볼게요. 다 지울게요. 453쪽에 스트럭트하고 펄슨하고 괄호 열고 캐릭터 네임 20 캐릭터 폰 넘버 해서 20 그다음에 인트 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써주는 게 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세미콜론 써주는 이유가 그 여기다가 뭔가를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쓰고 그냥 해요. 네. 보통은 안 쓰고 이제
여기다가 쓰는 게 뭐냐면은 뭐 num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시에 변수까지 같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메인 함수에서 바로 num1 하고 점 찍으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쓸 수 있는 구조체 변수들이 쭉 나와요. age, name, 폰 넘버. 그래서 name을 따닥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쓰려면은 struct person 하고 그다음에 num1 이런 식으로 나중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번거롭고 동어 반복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얘를 쓰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를 더 많이 쓰냐? 그거는 글쎄요. 이것도 많이 쓰고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것도 많이 써요. 둘 다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여기에 왜 세미콜론이 있는가? 헷갈리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원래 이 자리에 이 변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 변수만 쓰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C 언어에서는 뭔가를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다 에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조체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게 이제 구조체예요. struct person. person만 구조체가 아니라 struct라는 게 이제 structure의 약자고 person이라는 구조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같이 써야 돼요. 예.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num1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뭔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원래 재우 씨 그쵸? 여기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요걸 이렇게 컨트롤 X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 person이라는 게 내가 그냥 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건지 얘가 구조체인지 뭔지 얘가 파악을 못해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얘는 내가 앞에서 선언한 구조체야라고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붙여야 된다. 네, 그 정도고. 자, 그래서 그래서 구조체를 뭐 이것저것을 선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456쪽에 자, 텔레폰 인포.c 너무 확 넘어가 버리는데 사실 다 해보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도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오늘 조금 진도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네, 여기 str 카피라는 게 나오는데 스트링 카피인데 strcpy 스트링 카피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21장에 있는 문자열 전용 함수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빈칸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 빈칸을 입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트링 카피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캔F. 아이고. 잘못. 네, 다 쓰셨나요? 예, 보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이거는 이제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문자열 전용 함수를 쓰려면은 블러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헤더 함수가 string.ha입니다. 그래서 요 스트링 카피 이걸 쓰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구도체 선언은 항상 int 함수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맨 앞에 왜냐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계속 뭔가를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보다도 더 앞에 쓰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항상 C 언어는 절차 언어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써야 되는데 앞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 다 에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항상 앞에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제 그 나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세 개를 썼고 이렇게 썼다는 거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맨1 뭔가 맨2를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변수를 많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맨1, 맨2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점으로 붙여가지고 변수를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걸 배열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더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링 카피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는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스캔F로 받아가지고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는 그냥 초기화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3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잠깐만요. 이거 되나 한번 봐볼까? 그럼 이거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시만요. 따로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거를 선언하면서 바로 해줘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그렇지. 그 전에도 초기화는 항상 선언을 하면서 하는 게 맞았네요. 제가 좀 그래서 착각했네요. 네, 이렇게 바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링 카피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다음에 스캔F를 이용해서 받아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아줄 때는 똑같이 그냥 이 변수 쓰듯이 자 스트링 s는 그냥 변수면 그대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스트링 d 아니 퍼센트 d는 꼭 이 m% 붙여야 되죠. 그것도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자 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58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기다가 바로 쓸 수 있는 방법 포스 1, 포스 2, 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쓰려면은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 22-1번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과제는 더 이상 제출 안 하셔도 되니까 여기서 오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8쪽에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 해가지고 예제가 있는데 방금 했던 거예요. 방금 한 것처럼 이걸 이제 불로 만들자마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면은 순서대로 여기에 쓴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입력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460장 구조체와 배열 그리고 포인터인데 자 구조체는 어쨌든 이거는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얘는 새로운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럭트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만들어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줄 때 의미가 생겨요. 네. 그래서 구조체 자체는 그냥 의미가 없고 선언을 해줄 때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가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숫자 변수가 있고 문자 변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구조체 배열이 있겠죠. 우리 배열 배웠잖아요.
그래서 배열도 구조체로 선언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구조체 이제 포인터도 있어요. 배열이 있으면 포인터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포인터와 배열은 또 이게 또 그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배열이 있으면 포인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까지.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예. 구조체는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제 계속해서 자료형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만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구조체에는 분명히 점을 찍어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유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변수도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배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포인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조금 더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 연산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괄호를 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조체 포인터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이런 거는 절대 안 썼는데 뭔가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으로 뭐 쓰는 것 같은데 왜 구조체만 따로 이렇게 쓰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고 이걸 지우면은 그냥 주소 자체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22-2의 제목이 구조체와 배열 그리고 포인터예요. 앞에서는 구조체 변수를 다뤘고 이제 오늘 지금 여기 22-2에서는 배열과 포인터를 다루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예. 자, 자, 그림 22-2를 보시면은 자, 배열을 선언했을 때 ARR 4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XPOS, YPOS를 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같이 스트럭터 어레이.c 이거 예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진행해 주세요. XPOS YPOS
재우 씨 다 쓰셨나요? 잠시만요. 예. 네, 다 됐습니다. 아, 예. 어, 고정을 하면 아, 위로 갔네. 어, 어, 됐다. 예. 자, 자, 포인트라는 이제 저기 구조체를 선언을 했고 거기에는 XPOS랑 YPOS 제일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꼭 찍어 주셔야 되고 자, ARR 하고 그냥 3 이렇게 했는데 이 ARR이라는 그 배열은 따로 뭐 인트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은 ARR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점 XPOS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 이 ARR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메모리 참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안에 다 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4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메모리 참조를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에 인티저가 두 개 있잖아요. 총. 그래서 이 어레이 이 배열은 그래서 어, 8바이트를 갖고 있게 돼요. 인티저가 4바이트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8바이트. 근데 8바이트인데 길이가 3개니까 83, 24에서 총 24바이트를 딱 이제 시작할 때부터 메모리를 갖고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 좌표 입력해가지고 뭐 두 개씩 해가지고 총 3개를 받아서 입력 해가지고 출력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스캔F를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 처음 보시죠? 재우 씨 그쵸? 네, 네. 저도 지금 쓰면서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크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나 봐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뭐 이 시간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 이제 근데 여러분 그 띄어쓰기 하는 거랑 엔터 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스캔F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기서 이제 2하고 4 이렇게 하고 엔터 쳐서 입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3하고 6하고 이렇게 엔터로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스페이스랑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2, 4, 3, 6, 8, 9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 스캔F에서 이 이것과 엔터는 똑같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이제 된다. 이렇게 쓰면은 뭐 이제 장점이 아주 많겠죠. 예. 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고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제 나이를 뭐 이렇게 20개를 쭉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변수 같은 걸 선언을 해가지고 쓰려면은 그거 변수만 6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구조체 배열을 잘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이제 작성할 수 있다는 게 462쪽에 그 예제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구조체는 당연히 많이 쓸 거예요. 파이썬에서도 엄청 많이 쓰고요. 다 거의 구조체로만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뭐 당연히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된다. 자, 음, 그리고 이제 구조체 변수와 포인터라고 해서 이제 구조체 포인터가 나오는데, 어, 음, 예,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 한번 여기 464쪽에 스트럭트 포인터 점씩 이거 한번 쭉 쳐볼게요. 오늘은 뭐 최대한 많이 쳐보는 걸로.
아, 이건 뭐지? 왜 계속 따라다니지? 어? PP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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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아, 이렇게 써야 되구나. 재료 혹시 다 쓰셨나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라는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XPOS, YPOS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써서 선언을 해주죠. 포스 1은 자 1,2 XPOS에 1, Y에 2 이렇게 들어가고 포스 2는 100하고 200 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이제 그 구조체 포인터죠.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를 받아줄 수 있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쓰던 자, 원래 여기다 인트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포인터 하나 싱글 포인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변수를 주소를 매칭을 합니다. 싱글 포인터의 그 개념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써주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틀린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틀리네요. 네. 이렇게 다 완전히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그다음에 점 해서 XPOS를 써줘야 이제 여기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값을 바꿔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1에다 4 더하니까 5가 되고 5,7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출력해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고 뭐 계속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간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조체 하실 때는 좀 더 간편한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쓸 때 그러니까 포인터로 받은 상태에서 포인터를 가지고 뭔가 접근해가지고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포인팅 딱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거의 의미는 이게 에스터리스크가 붙은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값을.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포인팅 하는 거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거 1, 2 해가지고 이제 출력하면은 101, 202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여러분이 앞에 지금 이제 그 싱글 포인터랑 배열을 싹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강의를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너무, 이게 너무 짜릿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10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짜릿해. 자, 그래서 너무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아니, 포인터를 구조체 멤버로 선언하기. 여기다가 이제 구조체를 넣을 수 있다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465쪽에 스트럭트 포인터 mem.c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포인터를 선언을 해주고요.
포인터가 아니라 구조체를 선언을 해주고요. 예, 항상 순서대로. 자, XPOS, YPOS.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야? 퍼센트 G 해놨고 막아주고. 자, 볼게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구조체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그대로 쓰인 게 특징이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고 이제 센터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놨어요. 여기 안에다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해서 보니까 이제 먼저 이게 셀은 센터 같아요. 셀은 해서 2,7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레디우스 해가지고 5.5를 넣어 놓고 그다음에 링이라는 변수를 이제 구조체로 초기화를 하면서 레드랑 이제 주소를 넘겨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주소는 이제 요거 2,7, 2,7을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 놓고 이 변수의 주소를 넘겨줬죠. 네. 그럼 얘가 이제 링 여기 스트럭트 서클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값은 라디우스고 라드 두 번째 값이 이제 포인터 변수인데 이 포인터 변수 안에 이 주소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써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그 값을 활용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원의 반지름 해가지고 링점 레디우스라고 이제 이건 당연히 썼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은 이렇게 썼는데 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터라는 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점 센터라고 활용을 하면서 괄호로 막아주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XPOS까지 접근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재밌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예. 재밌, 재밌는 것 같아요. 포인터 변수도 구조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음.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지만 여러분 이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라고 여러분이 이제 자료 구조를 배우면은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료가 이렇게 한 10개가 있으면은 그 10개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 어떤 포인트 1은 포인트 3하고 연관이 있고 포인트 3은 포인트 5랑 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정의를 해놓은 거를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지금 467쪽에 있는 포인트 릴레이션.c가 그 링크드 리스트랑 되게 비슷해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467 해볼게요. 이게 자동으로 생기구나. 음, 어? 이상하다.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어디를 잘못 썼나?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구나.
이렇게는 안 되네요, 여러분. 초기화를 할 때 여기다가 주소를 넣어버리는 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왜 안 되냐면은 아직 포스 2가 정의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단계에서는 포스 2가 뭐지?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포스 2가 밑에 있으니까 음, 뭐 오케이 이걸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선언이 된 상태에서는 되나? 아, 위에 선언이 돼 있으니까 이건 되나? 그러면 되네. 어, 선언이 되면 되군요. 이거 된다는 거네 어쨌든. 근데 좀 위험하다 확실히.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 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특이한 부분인데 자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자기를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은 스트럭처를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아까는 다른 거였잖아요. 위에다가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기 거를 똑같이 왜냐하면 자기 안에 XPOS랑 YPOS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포스 1은 1,1이고 2는 2,2고 3은 3,3인데 얘가 포스 1은 뭐랑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 2랑 엮어주는 거예요. 주소를 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엮어줬기 때문에 이 PTR을 이제 에스터리스크 연산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짝대기 하고 요거 이거 가리키는 연산해가지고 그 값을 끌어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포스 1이라는 이 변수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이런 좌표와 좌표를 쭉 저장을 해주고 또 그 좌표는 어떤 좌표랑 연관이 있는지까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것도 보시면은 앞에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출력을 하고 뒤에는 .ptr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까지 해가지고 XPOS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 뭐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링크드 리스트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 구조, 그러니까 여기 소프트웨어 학과 있으시죠? 누구셨더라? 지금 오늘 안 오셨나? 소프트웨어 학과. 민찬 씨였나? 소프트웨어 학과가? 어, 맞나요? 미찬 씨 지금 버스에 계신데. 어쨌든 그 이제 그런 분들은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C어는 저기 전자과는 안 배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 하면은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짜가지고 구조체 안에다가 다시 한번 구조체를 그 이제 포인터를 넣어서 뭔가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였지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팅이 왔네. 미찬 씨는 전기전 전문가구나. 죄송합니다. 누구였지?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468쪽에 여러분 그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이러한 유형의 구조체를 정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밑줄 쳐주세요. 나중에 거기다가 밑에다가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적어주세요. 그 밑줄 딱 쳐놓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자, 그 다음에 뭐 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 딱 1시간 걸렸다. 와, 너무 좋아. 자, 5분간 쉬었다가 23장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소프트웨어 26학번 분이 우정민 씨인데 오늘은 안 오셨군요. 네. 에, 그 양자정보공학과도 그 코딩을 쓰실 일이 많을 거예요. 파이썬으로 왜냐하면 그 양자 소자 구동시키고 이런 게 이제 뭐야? 네, 랩이라고 하셨는데, 네, 많고 또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왜냐면 그 실험 기자재 구동시키고 그다음에 양자 그 분석하고 양자 소자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요즘엔 다 파이썬으로 코드가 다 짜져가지고 이렇게 구동을 시켜요. 그래서 파이썬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네. 뭐 이제 많이 쓴다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뭐 겁먹을 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대신에 C 언어 말고 파이썬으로. 에, 전작과는 이제 C 언어 많이 쓰셔야 되고 파이썬도 많이 쓰셔서 저기 이제 인공지능 그쪽 저기 머신러닝 그쪽 좀 연구를 이제 파이썬을 자기가 잘 하시고 머신러닝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서 관심이 생기시면은 나중에 회사를 가실 때나 대학원을 가실 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가시면은 꽤 괜찮죠. 음. 그게 우리가 전작과 많으시잖아요, 이 방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과는 어차피 막 시스템 그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이제 운영 체제나 엄청 그 고급스러운 것들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막 어셈블리 언어도 배워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개발자로 사시는 건데 전작과가 문제예요. 자, 전작과는 일단 우리는 배우는 게 통신이랑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가죠. 1번이 반도체를 많이 가고, 그다음 2번이 통신 쪽, SK나 이제 KT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를 많이 가는데 그냥 반도체로 가면은 이제 팹에 들어가서 장비 오퍼레이팅 하고 이제 데이터 나오면은 그거 분석해가지고 뭐 상무님이나 뭐 이런 부장님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냥 그것도 되게 있는 건데 여기서 코딩을 조금 더 첨가를 하고 파이썬이나 머신러닝을 조금 더 첨가하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전작과여도 그런 것도 다 해보시면 좋겠고 또 기획과가 아니지만 기획과가 하는 그런 3D 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아마 공부하실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3D 모델링 그거 있으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모델링 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전작과가. 네. 그래서 전작과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랑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델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하고 기계 하는 사람하고 제일 같이 일을 많이 해요. 전작과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저도 모델링은 이제 어디, 박사 졸업하고 3D 회사 모델링, 다니면서 이런 코딩 그 이제 머신러닝 코드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돌리기만 하는 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코드를 좀 짤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재우 씨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 3D 모델링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게 어디에 쓰이나요? 공정 쪽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3D 모델링은 뭔가 설계할 때 쓰여요. 음, 제품 개발하고 어떤 부품 설계 이런 거. 어. 근데 그게 기획과가 하는 일이에요. 기획과는 어디 장비 회사 간다든지 하면은 그 완전 밑바닥부터 설계하는 거를 하는데 전작과도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미팅하면서 막 이거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하면은 좋죠. 자, 그렇습니다. 예, 이 전작과가 많으셔서 저는 전작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전작과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 근데 전작과는 반도체를 하시면 좋아요. 아마 가만히 계시면 다 반도체를 하게 되실 거예요. 특별히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다 반도체를 하게 돼요. 네. 저도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이제 뭐 하고 싶어서 한 케이스고 저는 석사 때는 태양연지라는 이제 그 실리콘 태양연지 전공을 했고 박사 때는 이제 2차원 물질 반도체를 전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그 저기 포토리소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쪽 연구하고 있는데, 아예 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다 해놔야 돼요. 시어너도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뭐든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면은 잘 하고 점을 찍고 다른 거를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23장은 타입 DEF라는 걸 배워요. 타입 DEF. 자, 타입 데피니션의 약자예요. 뭐예요? 타입이 뭐예요? 이 자료형이에요. 데이터 타입. 근데 근데 자료형만이 아니라 그냥 형을 정의한다라는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요. unsigned int 이렇게 뭐 괄호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우리 unsigned int가 뭐냐면은 4바이트를 쓰기는 하는데 얘는 부호를 생략을 하고 그냥 부호는 그냥 다 더하기로 그냥 다 양의 정수로 퉁치고 쓰겠다라는 저희 자료형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int라고 쓸 거야. 그래서 아이고 int main 그래서 보이던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는 int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는 이 타입 DEF라는 거를 쓰면은 간략화를 시킬 수 있기는 하다. 간략화 시킬 수 있다. 근데 그 대신에 대문자로만 쓰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472쪽이 보시면은 이제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썼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이거는 간단한 거를 또 간단하게 쓴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좀 여기가 가운데가 복잡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가운데가 복잡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이야. 전장에서 배웠던 복잡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는 타입 DEF 없이 쓸 때는 또 여기다가 이거를 동호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동호 반복하는 거는 한국 사람도 싫어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질색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미국 사람들이 동호 반복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타입 DEF라는 걸 써가지고 POS라고 줄이고 여기다가 그냥 POS라고만 이제 쓰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조상님들. 1970년대 시어노 개발자들이. 네. 그거 편하죠? 우리 그 인트 쓰는 거랑 똑같아요. 세 글자. 똑같은 세 글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뭐 예제도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뭘 할 거냐면은 474쪽에 밑에 그 줄에 보시면은 아예 선언을 할 때 여기까지만 딱 쓰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int xpos 뭐 int ypos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아예 pos라고 하고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메인 함수에서 그냥 이것만 갖다가 쓰면은 돼요. 이렇게 짜놨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 475쪽에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트럭트 포인트 해가지고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여기 밑에다가도 해도 되고 인트 여기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해도 되는데 나중에 타입 DEF 해가지고 스트럭트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POS 쓴 거랑 동일한 효과다. 이거랑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막 동호 반복이 많고 하니까 시험자는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기다가 타입 def 써야죠. 예, 이렇게 쓰는 걸로 통일하기로 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22장에서 우리가 구조체를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구조체를 배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실 텐데 자, 이렇게만 쓰세요, 그냥. 이렇게만. 그래서 항상 구조체를 쓰려면은 타입 def부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훨씬 간단하니까. 예. 타입 def를 항상 쓰고 구조체 선언을 해주고 이거 넣어주고 내용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거 변수 선언 아니 변수 선언이 아니라 약업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만 해가지고 써라. 선언만 해서 쓰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를 여기 475쪽에 있는 struct type df.c 이게 이제 기본형인데 기본형을 하고 함수로 전달하는 거 하고 연산하고 중첩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네. 기본형 해보시죠.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먼저 공부했던 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 밑에는 이제 그냥 따로 타입 def 쓰는 거 보여줍니다. 타입 def 네. 다 하셨나요? 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하면서 x랑 y 해주고 나중에 타입 def 해가지고 앞에가 이제 이렇게 라지 p인 포인트를 따로 만들어 줘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선언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이 POS라는 변수를 이걸로 선언을 해주고 이 자료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하고 20을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펄슨도 근데 펄슨은 좀 다르게 타입 def를 먼저 써주고
다 써주고 여기 뒤에다가 person이라고 라지 P의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라지 P person 쓰고 그다음에 변수 쓰고 이거를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원래대로 하던 대로 이제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뭐 구조체를 쓴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써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다 대문자로. 예.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요. 얘가 구조체인지 아닌지가 안 헷갈려서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대문자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서 예.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보시다가 뭔가 대문자로 이렇게 빡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구조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썬도 비슷하나 모르겠네. 파이썬도 그럴 거예요. 대문자로 딱 써진 뭔가 보이면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400 잠깐만요. 477쪽에 구조체의 이름 생략이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펄슨이라고 써줬는데 사실 얘를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여기 마지막에 써준 것만 여기다 갖다 쓰기 때문에 사실 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깔끔하니까 477쪽에 구조체의 이름은 생략 가능하다. 언제? 타입 DEF를 썼을 때. 타입 DEF를 썼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478쪽 함수로의 구조체 변수 전달과 반환. 자,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 놓고 함수에서 갖다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전달할 때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값의 복사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고 주소의 복사 형태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값의 복사는 사실 메인 함수랑 상관이 없게 동작하는 거고 주소의 복사는 상관이 있게 동작을 한다. 역시 마찬가지의 그겁니다. 뭐 글쎄요. 그 예제가 그냥 넘겨가지고 출력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는 값의 복사고 뭐 주소의 복사인데 자 뭐 너무 많네요. 자, 일단은 478쪽에 있는 struct var n function.c 자, 이것부터 한번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시죠. 이건 이제 함수로 구조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자, type def 해가지고 자, 항상 type def를 이제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쓰셨나요? 네. 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타입 def 써가지고 이제 포인트 라지 p 앞에만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전체를 다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략 가능하다고 배웠죠? 예, 한번 지우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라는 자료형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라지 p 포인트라는. 근데 여기에는 .xpos랑 .ypos를 이용해서 두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료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썼네. 재밌죠. 얘는 show position이라고 아마도 여기에 있는 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대로 출력만 하는 함수일 거예요. 자, void를 썼기 때문에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원래는 두 가지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t 뭐 포지션 1하고 int 포지션 2 이거였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됐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 때는 .pos, .ypo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너무 편리해졌죠. 어. 원래 이거 받으려면은 막 사실 이거는 사실 쉬워요. 두 개니까 그냥 두 개 다 쓰면 되는데 막 이제 막 캐릭터형 있고 막 배열 있고 막 그럼 난리 납니다 진짜. 그죠?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기 들어있는 게 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난리가 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받아야 돼. 얘를 원래대로 했으면 이 네 개를 다 받으려면 여기에 몇 개를 써야 돼요. 그죠? 이 길이까지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6개, 7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터집니다. 그거 어떻게 매칭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구조체에다 넣어놓은 다음에는 이거 하나만 그냥 딱 써주면 돼.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점 어쩌고 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찾아 들어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구조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은 어쨌든 그게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해왔던 거죠.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좀 C 언어가 편해지기 시작했죠.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함수의 매개 변수로도 쓸 수 있고 왜냐하면 얘는 새로운 자료형이니까 함수의 매개 변수로 쓸 수 있고 함수를 선언할 때 여기 앞에다가 쓸 수도 있어요. 원래 여기 이제 int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리턴을 여기를 뭐 이렇게 뭐 sum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넘버가 그대로 이 함수가 쓰인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선언했던 자료형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보이드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입력도 받고 얘는 get current position이니까 얘는 입력받는 함수네요. 입력받는 함수. 얘를 딱 호출을 하면은 들어가고 해가지고 입력을 쫙 받아주고 요거를 리턴을 쫙 당겨주면서 자 보면은 여기도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커런트 포스라 뜻이죠. 포지션. 커런트 포지션 해가지고 는 해서 이렇게 해서 는 딱 붙여주니까 이 자리에 여기서 입력을 받은 셀이 그대로 붙으면서 이제 입력이 쫙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입력 받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딱 이렇게 입력을 해도 저장.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체끼리는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값의 복사가. 예. 컬포스도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고 이 샌도 포인트라는 구조체로 선언됐잖아요. 예. 둘 다 이런 XPOS, YPOS라는 두 개 값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두 개 값이 있고 다른 두 개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는으로 붙여버리면 값의 복사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딱 된다는 거예요. 편하죠. 값의 복사가 되니까. 예. 근데 더하기 빼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돼요. 네,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안타깝게도. 역시 불친절한 C 언어. 아주 불친절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저장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또 여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출력한다. 이렇게 값의 복사를 이용한 거를 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소의 복사도 되는데 뭐 당연히 되겠지. 자, 481쪽에 이제 배열을 복사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체 배열을 만든 다음에 아니 구조체 배열이 아니라 구조체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주소를 넘겨가지고 하는 거. 네. 481쪽에 struct function call by reference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책에서 유일하게 틀린 게 call by reference라는 표기라고 했어요. 사실은 call by address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 또 해보겠습니다. 음, 자, 포인트라는 XPOS랑 YPOS를 갖는 이제 선언해주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을 했네요.
이제 포인터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 배열을 받겠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변수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뭐 이제 포인터 연산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그런 콜바이 어드레스를 이제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받아가지고 XPOS랑 YPOS를 뭐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음해부 이제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출력은 이제 뭐 받아가지고 이제 뭐 그대로 XPOS, YPOS를 출력하는 거를 이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메인 함수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 써가지고 자, 포스라는 변수를 7하고 마이너스 5로 초기화를 해줬고 그다음에 원점 대칭 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다. 근데 그 대신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그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달해주는 값은 네, 이렇게 주소 값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포스라는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이것이 이제 전달이 그대로 되면서 되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연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출력할 때는 역시 이제 이게 이제 주소 값을 보내가지고 연산을 했기 때문에 메인 함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 플러스 5가 출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원점 대칭 한 번 더 하고 그대로 또 포스 출력하면은 이제 똑같이 7하고 마이너스 5가 출력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482쪽에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연산은 뭐 안 해볼게요. 자, 대입 연산의 결과로 멤버 대 멤버의 복사가 이루어진다. 구조체는 서로 복사가 가능하다.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서 맨 1 이런 것도 이제 포스 1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 2 해가지고 뭐 3, 마이너스 8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포스 1에다가 포스 2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이 더 이상 7, 마이너스 5가 아니라 3, 마이너스 8로 변해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왜냐면 값의 복사니까. 근데 이제 뭐 포스 이렇게 해가지고 1은 뭐 포스 1 곱하기 2 이런 식의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4랑 마이너스 10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친절함은 또 바라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하다. C 언어의 불친절함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그 얘기를 쭉 써놨고, 자, 485쪽 볼게요. 자, 구조체의 유용함과 유용함에 대한 논의와 중첩 구조체. 자, 구조체를 정의하는 이유 거기다가 이제 별표 3개 딱 쳐놓으세요. 거기 밑에 그 따옴표로 묶어진 부분 자 읽어볼게요. 자, 구조체를 통해서 연관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료형을 정의하면 데이터의 표현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그만큼 합리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예제를 해보지는 않을 텐데 보시면은 자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네임, 스튜던트 넘버, 스쿨, 메이저, 이어 막 엄청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싹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출력도 하고 그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제 보면은 뭐 입력도 받고 사실 이 입력 받는 것도 그냥 함수화 할 수 있을 텐데 입력도 받고 출력도 받고 원래 들어있으면 막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자, 그리고 음, 중첩된 구조체의 정의와 변수의 선언. 중첩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러면 뭐 두 개 이상 썼다라는 말 같은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 오케이. 지금 공용체랑 열거형 남았는데 20분 남았지. 오케이,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486쪽에 circle include point 점 C 이거 한번 해보면서 이제 뭐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또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타입 df 여기다 바로 썼네. 그치, 바로 써야지. 제가 흑백 요리사를 좋아하는데 흑백 요리사 3편은 팀전으로 한다고 뭐 올라왔더라고요. 예고가.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 쓰셨나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포인트라는 걸 또 간단하게 정의해줬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어떤 다른 구조체 안에서 또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레이어가 생긴 거죠. 어떤 하나의 구조체가 있고 또 그거를 어떤 구조체가 또 감쌌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안에 있는 걸 쓰려면은 한 번 타고 들어가고 또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체가 만들어진 이중 구조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서클 타고 들어가고 센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XPOS를 이제 해야지 거기에 있는 좌표를 끌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라디우스도 이제 썼고 자, 그다음에 서클로 이제 선언을 해주고 이제 또 이렇게 주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주소를 만들어줬으니까 들어가서 가리키고 센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점해서 XPOS인데 예, 뭐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서 이제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나 봐요. 혹시 이렇게는 안 되나?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얘는 이제 포인터니까 이제 여기 이거 안에 있는 거를 쓰려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쓴다. 뭐 오케이. 네. 뭐 그런가 보네요. 근데 아까는 원래 이 점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뭐 그냥 뭐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접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라드는 이렇게 접근을 했네 바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괄호로 묶어주고 점해서 쓰나 봐요. 그렇게 쓰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이렇게 중괄호를 한 번 더 묶어서 쓸 수도 있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은 또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뭐 그렇게 되나 봐요. 그다음에 입력해주고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 예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제 진짜로 거의 다 했네요. 자, 공용체 넘어가겠습니다. 488쪽 공용체. 자, 아까 이제 구조체를 80% 하고 공용체를 20%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공용체는 이제 한번 여기 봅시다. 타입 DEF 해가지고 스트럭트 person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캐릭터 네임 해서 20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캐릭터 뭐 폰넘 해서 20 쓰고 그다음에 int ag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490쪽 그 구조체 변수와 공용체 변수 해가지고 그림 23-1 여기를 보시면은 자, 이 perso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이제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렇게 메모리가 다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좀 다르게 썼지만 이거대로 써보자면은 뭐 20개짜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20개짜리 쭉 해서 이제 캐릭터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20개짜리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4바이트짜리 인티저가 또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의 그냥 딱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고용체 변수는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하나만 잡아놔요. 그러니까 얘는 바이트 수로 하면은 40바이트에 4바이트니까 44바이트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럭트가 아니라 여기를 유니온이라고 써요. 유니온. 이건 공용체 유니온.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어떤 연합 이런 거잖아요. 연합. 유니온이 영어 단어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20바이트 여기서 가장 큰 게 20바이트잖아요. 20바이트를 잡아요. 그리고 네임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쓰고 다 쓰게 그냥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폰 넘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쓸 수 있게 권한을 주고
에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라고 딱 권한을 4바이트까지만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게 공용체예요. 좋죠? 역시 게임의 최적화도 다 이런 걸로 하겠죠. 처음에는 스트럭처로 딱 짰다가 나중에 이제 유니온으로 바꾸고.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유니온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딱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저장할 때 덮어 씌워지기가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저장하면 또 여기 부분이 덮어 씌워지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덮어 씌워지기가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구조체를 쓰고요. 덮어 씌워줘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덮어 씌워줘도 괜찮은 상황에서 메모리를 절약하고 싶을 때는 이제 공용체를 쓴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트럭처랑 유니온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구조체랑 공용체라는 말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뭐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사용할 때 어떨 때는 이게 뭐 좋고 안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책에 이제 쭉 492쪽, 493쪽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94쪽. 네. 공용체 끝. 여기다가 다 똑같아요.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바꿔주면은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거형은 이거는 뭐 이제 그 495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어떤 종류의 그런 문자열을 숫자랑 매칭을 시키는 거를 열거형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한번 볼게요. 자, enum type tone.c 보시면은 type def 해가지고 여기 union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enum 이 numerous의 약자예요. 이 numerous. 그래서 열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enumerated라는 뜻인데 열거하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도는 1, 레는 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열을 숫자에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뭐 SY가 도면은 뭘 출력하고 레면은 뭘 출력하고 원래 이 스위치 문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숫자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이면은 뭘 하고 이거 할 때. 근데 문자로도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도라는 변수 자체가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숫자처럼 뭔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포문도 돌리고 여기 보시면 496쪽에 아니다. 496쪽에 그 예제의 33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포문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톤이 도부터 톤이 t까지 돌아가게 한 건데 이거는 톤이 1부터 톤이 7까지 돌아가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열거형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497쪽에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까지 했는데 이제 파일 입출력이 24장에 나와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파일 입출력이 파이썬이 워낙에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일 입출력을 하실 일이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파이썬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C 언어까지 올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는 많이 안 해요. 수업 시간에도 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안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일 입출력은 만약에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구조체로 동작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구조체 뭐 돌아가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조체라도 이제 알려드리고 하면은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이제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잘 따라오신 분도 있었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제도 잘 작성해서 내주시는 분도 많았고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들 다 수고하셨고 제가 그 이제 그 환불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이번 주말에 이제 다 개수해가지고 저 이제 각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하여튼 잘하셨고 나중에 이제 계약하면은 뭐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합시다. 네, 저는 종합연구동에서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일하는 팹 구경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기회가 되면 음, 또 제가 사는 곳은 또 서강대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를 서강대랑 이제 성균관대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했는데 나중에 뭐 이제 성황대 학생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채팅이 있네. 아, 영상은 언제까지? 다음 시어너 스터디 하기 전까지는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지금이 겨울 방학이잖아요. 여름 방학 때 또 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올려놓을게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들 다 제 채널에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묶어놓지만 않았지 다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박수 한번 치고 자 끝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